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설명회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홍보소통팀장 장부경입니다. 네, 먼저 뜻깊은 행사에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진행해야 하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진행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구민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구민분들에게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게 됐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1부는 공식 행사로 국민을에 이어 영상 시청, 사업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2부는 영등포구 홍보대사 임혁필님 진행으로 5분의 패널 구민분들과 함께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토크 콘서트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드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을 당신의 평생을 당신의 평생을 평생학습이 일상이 되는 시대 새로운 평생교육 플랫폼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가 시작합니다. 4차 산업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대변화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빠른 진입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증대 이렇듯 사회 환경은 숨가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여 은퇴 없는 사회,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한 준비된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길.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이루어보기로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영등포 구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 직업능력, 인문교양 등을 위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를 통해 온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구민들이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 구민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청과 문의가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그럼 신청하셨던 영등포 구민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자격 조건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취준생이 돈이 있나요?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듣는 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는데 그 길에 걸려있는 현수막에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어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19세 이상 영등포 구민은 모두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저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교육을 듣는다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퇴직하고 뭘 배워볼까?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받아볼까 생각하던 차에 마침 영등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배울 만한 게 있나 알아봤더니 괜찮은 거야. 나랑 우리 집 아저씨랑 먼저 신청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줬는데 서로 하겠다고 난리들이에요. 괜히 알려줬나? 우리는 누구나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여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생의 제2막, 3막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등포구는 2006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영등포가 영등포 평생학습 바우처 시범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표준을 만들어갑니다. 영등포 구민의 행복한 미래, 영등포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빠른 사회환경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 성장하는 교육복지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등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평생교육 격차로 이어져 교육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영등포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구민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으로 구민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인 국가 사업을 보완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우리 구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의 성패는 구민에 대한 홍보와 소통으로 판단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온 오프라인의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개요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합니다. 2,5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운영 절차는 화면과 같이 평생교육기관 등록,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교육기관 교육 수강, 모니터링 성과 분석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흐름도입니다. 구민과 교육기관 그리고 영등포구와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사용기간은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우리 구에
등록한 기관으로 현재 92개 교육기관 844개 교육과정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등록 교육기관 현황입니다. 교육 유형으로는 자격증 및 취미 교양에 강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현황입니다.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총 4,490명이 신청하였으며 여성의 신청 비율이 72%로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지원이 269명, 일반 지원이 4,221명으로 94%를 차지하였습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중장년층의 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동별 신청 현황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자가 다소 많았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바우처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되어 현재 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회를 진행 중이며 9월 7일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후 9월 9일 대상자 발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구민은 바우처 카드 발급 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 수강 등록이 가능하며 결제를 완료한 구민은 2022년 3월까지 학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들에게는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확대 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교육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진희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무대 세팅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2부 행사에서는 변화의 시대, 삶의 방법과 같이 평생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5분의 패널 구민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사업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부 행사 진행을 맡은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홍보소통팀장 장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일 콜센터 상담원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문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일일 콜센터 남보라입니다.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 교육 강좌 수강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침 저희 영등포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영등포 구민만 받을 수 있는 영등포 평생 교육 바우처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교육 강좌 수강을 원하시는 만 19세 이상 구민들에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구민분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 교육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여가를 위한 강좌를 수강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 평생교육 바우처는 일반인들이 신청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영등포는 다릅니다. 저희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가평생교육 바우처와는 달리 취약계층은 물론 만 19세 이상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높지는 않을까요? 저도 꼭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번에 무려 2,500명이나 선발한다고 하니 한번 도전을 꼭 해보세요. 선정된 분들은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안 되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가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설명회 2부 행사를 맡은 개그맨 세바스찬 임혁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변화의 시대의 삶의 방법과 같이 평생 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금일 행사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스트리밍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른 곳에서도 저희 그 광명시 평생학습원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그냥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한다고, 그리고 여러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일부 행사에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추진 배경, 현안 등에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과 힘을 모아주신 5분의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줌 화면에 그 유튜브 입장해 주신 우리 구민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인사 좀 이렇게 반갑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생 교육 바우처 토크 콘서트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울시 최초로 이 사업 도입을 위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며 노력하신 분입니다. 37만 구민들의 복지와 탁 트인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써주시는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받으셨는데 간단한 일상 말씀과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등포구 평생교육 중심인 YDP 미래평생 학습관에서 구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평생교육이 우리 영등포구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에 발벗고 힘써주신 김영주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또 관련법 개정에 국회에서 애써주신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본 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애써주시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인 온 국민 평생장학금 시대가 영등포구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한 2주 동안 접수를 했는데 당초 2,500명 목표였는데 한 4,900여 명, 한 2배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민분들의 열정과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영등포구 하여튼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이제 원장님,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38만 구민분들과 함께 평생 교육이 뿌리가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통 시간 때 궁금하신 거, 또 평생 교육 바우처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 제안할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립독도 전시관 유치, 쪽방촌 정비 사업 등 영등포를 확 바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김영주 영등포 갑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과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 이 행사에 앞서서 보니까 왜 이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일 처음 하게 됐나 생각을 했더니 25개 구청장 중에 우리 영등포 구청장이 가장 젊더라고요. 예전에 평생교육 바우처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제2 직장을 얻기 위한 경력자들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걸 어떻게 영등포구가 가장 먼저 유치했나 했더니 탁 트인 영등포, 젊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현일 구청장이 앞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의 25개구 중에 교육 환경이 가장 좋은 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환경이나 질이나 그리고 아이들 인성 교육이나 모든 게 서울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 환경 최고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옆에 계신 우리 김인석 의원님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 강득구 의원님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상도 하얀색으로 제일 눈에 띄시고요. 네. 자, 키도 제일 크시고 눈에 띄십니다. 자, 다음은 이 사업에 초석을 만드시고 온 국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여념이 없으신 우리 김민석 영등포 을 의원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 인사하신 김영주 의원님이 지난번 총선 당선될 때 구호가 지금은 이제는 영등포, 그렇죠? 이제는 영등포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등포를 1등포로였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영등포가 이제 제일 앞서가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평생학습이 사실은 그거를 입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주신 강득구 의원님하고 이상하네. 왜 성이 강씨인 분들이 다 이걸 앞장서셨지? 우리 강득구 의원님하고 옆에 계신 강대중 교수님 두 분이 저와 함께 사실은 이 법을 그동안에는 취약계층만 하던 것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실제로 이것을 그냥 전국에서 하지만 제일 먼저 영등포 구에서 해야 한다 해서 구의회에 우리 오연숙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우리 최현일 청장님이 이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우리 김진희 미래교육과장님이 정말 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실행해서 지금 2,500 원래 2,500명이 하는 건 지금 5,000명이 넘게 거의 다 됐으니까요. 우리는 처음 기획부터 예산 마련, 법 그리고 참여하는 구민들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평생학습에서 영등포가 1등 한다 하는 목표는 이번에 저희들이 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등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이 발전하는 데 정말 큰 기관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인석 의원님은 볼 때마다 조승우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이시며 김민석 의원님과 함께 제도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강득구 의원님,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양 만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우리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려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서울에서 최초로
평생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김민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젠 영등포, 그리고 또 김민석 의원님은 영등포를 1등포로 그 중심에 평생 학습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 최현일 구청장께서도 청장직을 시작할 때부터 영등포를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헌법 제31조 5항에 평생학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영등포에서 그 서막을 우리 영등포 구민들에게 알립니다. 영등포를 1등포로 이젠 영등포 시대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에서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멘트가 아주 강렬하신 게요. 저도 지금 안양의 의원 활동을 안 하시고 여기 의원을 활동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또 이렇게 지역구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의 평생 교육 전반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이론을 만들어주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셨으니까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등포 구민 여러분 무엇보다 축하드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미진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고 특별히 이제 젊고 깨어있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최현일 구청장님 같이 젊은 분들이 자치단체를 이끌고 또 영등포구에 좋은 국회의원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지방이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국가가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나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힘겨운 것들이 많았는데 지역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꿈을 꾸시고 법이나 제도 이런 걸 개선해 주신 김민석 의원님 또 김영주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다 같이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등포에 사시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몇 군데 시작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최초군요. 정말 네,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구민분들, 주민분들인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구민분들이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지금 실시간이라. 자, 그리고 여기 댓글 한번 보면요. 네, 야, 우와, 너무 기대된다고 제이뮤 로즈, 네, 너무 기대되고요. 자, 쑥쑥님께서는 구청장님 화이팅. 연희님께서는 영등포 평생학습 바우처 카드 너무 좋아요. 네, 야, 뭐 이렇게 좋은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스트리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신청 그 현황을 보니까요. 구민분들께서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와이프랑 둘 다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아까 당산 이동을 보니까요. 400명이나 지원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다 200명인데 경쟁률이 참 높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 영등포 구민으로서 제가 생활하고 있어서 저도 신청을 해봤고요. 자, 영중로 노점상 정비, 환경 개선, 그다음에 혁신 교육 빌딩,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 도서관, YDP 평생 학습관. 자, 여기죠. 자, 영등포가 시시각각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저
임혁필도 홍보대사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동네 한 바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등포 구를 소개해요. 근데 정말 많이 발전되고 놀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변화의 시대 삶의 방법과 같이 평생 교육에서 답을 찾다. 자,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변화하는 영등포구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지금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민석 의원님. 자, 김민석 의원님, 전 국민 평생 장학금을 항상 앞장서서 주장해 오신 분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주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대 평생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국가가 평생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혁필 사회자님도 신청 부부가 하셨잖아요. 네. 박수를 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쟁자예요. 지금 우리가 라이벌입니다. 지금 5천 명이면 이번에는 우리가 반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참 거시기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아마 원하는 만큼 다 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평생학습에 지금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 일단 우리가 옛날보다 오래 살잖아요. 60, 70, 80, 90까지 사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좀 즐기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러고 싶으시고 한 40대 50대만 되면 아유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해야 되는데 뭘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모두에게 이제는 학습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국가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걸 도와주면 의무가 끝났지만 이제는 국민이 평생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평생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강덕구 의원 말씀처럼 이건 헌법에 정해진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 실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어느 특정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영등포구 구민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요, 이 20, 30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영등포구의 이런 특성에서 평생교육 지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영등포구가 서울의 한 25개 구 중에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20, 30대들이 또 많이 영등포에 거주하게 되는 걸 보고 저도 한동안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가 교통요지로 자꾸 바뀌어가서 영등포 구청에서부터 을지로 입구까지 지하철이 21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면 자연히 젊은 사람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많은 걸 요구하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요즘에 2030 신조어가 엔잡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세대로 말하면 인생의 2모작, 3모작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평생 정년퇴직하지 않으면 중간에 잘린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새 2030 세대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에 맞는 직장 조금보다 나보다 지금 환경이 좋은 대로 2번, 3번 올라가고 능력 있게 가는 걸 엔잡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새로운 걸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2030한테는 이게 와 닿는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장년층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중간에 직장을 쉬게 됐거나 재충전을 해야 되겠거나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이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전공하고 다르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나 하는 그런 교육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이 영등포가 서울에서 최초로 하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굉장히 소중하게 와 닿는다 해서 신청자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영등포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 이곳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여의도 여고 다니고 당산중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40년을 보니까 젊은 분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득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님과 평생 장학금 정책의 확대를 추진해 오셨어요. 자, 근데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화성시, 광명시, 논산시에서 평생 교육 바우처를 도입했고,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이 지자체의 평생 교육 바우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강태중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를 선도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영등포구가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이후로 우리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요구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등포가 평생학습 시대를 선언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다짐을 통해서 이제 대상도 넓히고, 그리고 좀 더 그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습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심화학습,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사회 참여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만족도를 훨씬 또 지역이 넓혀주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대한 정주성을 높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늘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을 영등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등포가 1등포로 가는 그 길목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영등포가 1등포로 진짜 오늘 무서운 분을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자,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수요와 요구가 많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아까 그 그래프를 보니까 2,500명인데 4,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수요와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 질문을 할 텐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미 수년째 전국 단위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운영해 오고 계신다고 해요.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을 앞두고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2만 1,0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추첨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요, 63억 원을 학습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수한 학습자분들 오늘 이제 추가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 한 3,500명 정도, 그러니까 연 35만 원을 일찍 다 쓰신 분들에게 35만 원을 더 얹어드리는 그걸 오늘 선정을 추가로 했는데요. 제일 큰 어려움이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등포구에서도 2,500명 이제 그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4,900명이나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추첨해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국가 바우처도 그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지방하고 국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연계할까, 금방 강득구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좋은 곳에서 듣고 지역으로 또 학습한 결과들이 환원될 수 있고 배움이 지역 사회로 다시 이제 투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좀 국가 혼자 할 때는 잘 못했는데 지방 정부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연계 체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할 때 또 하나 어려움이 돈은 들이는데 좋은 곳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좋은 곳에서 어디 있을까? 중앙 정부에서 이걸 다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좋은 학습 기관들은 지방 정부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처가 한 1,700개 정도 있는데 지방 정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의 좋은 학습 기관들을 잘 좀 이렇게 찾아내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구청장님, 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 정책을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뭐 도입 목적이나 뭐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여기 뭐 앞에 계시는 뭐 의원님분 그리고 뭐 원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뭐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시대,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초고령화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 영등포구가 갖고 있던 고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법과 제도가 지자체에서 하겠는데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평생교육 관련 법이 김영주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 등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해줘서 통과가 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됐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과연 이제 이게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었고 시범 사업을 하는데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 제한 없이 19세 이상 모든 구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문화 또 이렇게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또 소외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 평생학습을 하려면 배우는 교육기관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양질의 평생교육기관을 발굴을 하고요. 또 온라인상에 있는 또 교육기관을 또 찾고 육성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고 또 양질의 교육기관이 확보하는데 또 여기 강대중 원장님 계시는데요. 같이 협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교육의 질도 중요하다 그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바우처를 받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거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또 김민석 의원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 중에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와 같은 비용 지원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지원 외에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 근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취지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게 이 보편적인 이 장학금, 학습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걱정할 때 우려할 때 얘기하는 낭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발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실험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확대돼야 되고요. 예산이 늘어서 확대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섬세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도 모두 다 좀 조건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장애인도 있고 발달 장애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평생학습을 원할 때 어떻게 해주지 하는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평생학습 기관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1인 평생학습 기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무슨 학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아주 끝내주게 빵을 잘 만드는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그런 기술을 혼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딱 1인 교수, 평생학습 교수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찾아서 배우고 그분한테 바우처 낼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영등포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러한 실험도 앞으로 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배우는 사람과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두 분 모두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득구 의원님, 자 앞으로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신가요? 예. 이번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최현일 총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을 내용별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 지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 추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랑 같이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226개 지자체 평생교육 시스템 그리고 마을까지 어떻게 연계를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역과 마을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집에서 마을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모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입문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이라든지 학습 콜센터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중앙 단위에서 이거를 법과 제도로 어떻게 담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과 김영주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를 1등포로 이제 영등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한 30분 이상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는 영등포를 1등포로 요것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자 지금은 그게 아니라 평생 교육 바우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늘 그 안양에 대한 이야기보다 영등포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안양 가서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에 이제
네, 저희 이제 영등포구의 의원님들을 안양으로 모셔서 한번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시면은 또 홍보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저희가 그 뭐 맛있는 음식을 할 줄 아는 식당이 있어도 그 집이 맛있든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거를 많이 알려서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아내와 저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구민 또 떠나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영지 의원님. 네, 영등포 구민들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를 포함해 평생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 영등포구에서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참 잘한 정책이다 이러고 왔는데 앞서 우리 김진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브리핑을 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고 관심을 많고 예산은 적고 희망 고문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안 되게 우리 그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께서 영등포 시대를 열겠다는 건 내가 한 6, 7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1등포를 만든다는 건 1년 됐는데 계속 1등포를 하는데 아마 이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을 팍팍 주기 위해서 1등포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은 직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서 그 평생교육에 저는 등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비싸서 한 그 90분 시간이 돈으로 따져보니까 7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휴강 간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아니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평생교육을 들어오는 것도 그냥 취미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우리 영등포 구청이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노동시장을 새로운 진입,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을 하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처음 만들 때는 아주 굉장히 의욕이 높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도서관을 거창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안에 내실이 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거는 건물만 남아요. 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영등포에서 만들었으면 아까 신청자들 보니까 40대가 가장 높았어요. 이거는 정보를 아는 지금 그 세대가 30, 40대가 정보를 많이 하니까 또 신청을 많이 하신 거고 앞으로 더 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시작 단계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해서 하지만 예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성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튼 예산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영등포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도입된다고 해요. 혹시 이것이 그 사업의 그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그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와 지자체 제도들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강대중 원장님. 네,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영등포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이제 화성시가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고 충남의 논산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한 개만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밖에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영등포에서 시작할 때 서울 시내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이나 구의 실무자분들이 영등포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따라오실 거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걸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좀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말에 이제 시행령이 마련돼 가지고 될 텐데, 그 시행령 상에 좀 상향식의 바우처 설계가 가능하게,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지방정부 특색에 맞는 이 바우처를 설계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같이 얹어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바우처를 국가에서 하는 거는 상반기 때 주로 집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국가 바우처의 수혜를 보시고 하반기에는 지역에 있는 바우처를 수혜를 보실 수 있으면, 특별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연중 늘 학습하고 싶으실 때 학습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학을 가는 학비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대학을 안 가고 또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다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번에 2,50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출발했어요. 네,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네, 자, 구청장님은 향후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또한 반드시 바우처 정책이 아니더라도 영등포 구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이번에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이제 이번 이제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많은 구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그리고 더 질 좋은 평생 교육 기관을 확보하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이 YDP 평생 미래 평생 학습관입니다. 예전에 방송통신대학 남부 학습관이었고요. 여기가 대림 3동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YDP 미래 평생 학습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 다음 달 10월 달부터 또 이제 몇 가지 또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유대인 교육 관련 하부루타 부모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메타버스 등 어떻게 보면 구민분들이 접하기 힘든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등포 구에는 이제 산이 없지만 또 대학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의 마을대학,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영등포의 미래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 바우처와 함께 구민분들께 자아실현 그리고 인생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데 어떤 최대한 도움이 될수록 어떤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방송하는 이곳이 그 예전에는 그 방송통신대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요, 막 국회의원 되고 그러세요. 김영지 의원이세요. 네. 자, 그래서 터가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평생 교육을 받는다. 그런 분들 다들 잘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변화의 시대, 삶의 방법과 같이 평생 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금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평생 교육에서 답을 찾는 시간, 시민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시민분들, 네, 이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자, 시민분들 이제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네네. 네. 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이세요. 자, 우리 주성민 군. 자, 대학생. 자, 대학생이세요. 자, 첫 번째 분이십니다. 자, 주성민 군. 자, 네. 자, 됐나요? 자, 주성민 군. 자, 말씀해 주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말을 좀 길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주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구청 홍보 영상을 보고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했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주민들 생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청 현황을 보니 2,500명을 선정하는데 4,4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엄청 높아서 저도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한데 제가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인구에 비해 2,500명은 많이 적은 듯한데 청장님께서 내년도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신다고 하셔서 혹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2,500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제 시작해서 기한도 짧았고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보다도 이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뭐 두세 배, 많게는 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여기 계신 두 분, 김영주 국회의원님, 김효석 국회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는 약속을 오늘 해주신다면 아마 10배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렇게 저는 기대를 의원님 두 분 맞지요? 저 지금 눈을 피하시고 계신 건가요? 맞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앞은 아주 많은 구민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보완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민분들이 좀 뭔가 편의에 다가갈 수 있고 또 평생 교육 기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선정이나 또 뭐 교육 받으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를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완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또 그 서울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국민들한테 참 자긍심 가는 평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야, 우리 청장님께서 그 두 분의 의원님께 영등포 두 분의 의원님께 많은 도움 주실 거죠 하고 질문을 했는데 강득구 의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 영등포구 의원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안양에 계시는 우리 강득구 의원님께서 고개를 끄덕여서 이건 뭔가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어느 도시든 이런 좋은 일들, 좋은 사업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 두 분의 의원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뭐 2,500명이 아니라 뭐 25,000명 또 그 후년에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자, 또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자, 우리 염혜인 여성분이세요. 염혜인 우리 구민분이신데요. 염혜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물레동 사는 주민이고요. 네, 이번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관심이 매우 많은 주민입니다.
네, 자, 말씀드릴까요? 네네, 질문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민석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을 잘 알았고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영등포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여행 경험담을 책으로도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출판사를 통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들어보려고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우처 신청하면서 봤는데 그런 관련 내용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온라인 교육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도 온라인 교육 기간이 이게 올라와 있기는 한데 주로 자격증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 기관의 범위나 기관 수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교육 기관 관련해서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교육의 확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민석 의원님께서 요거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구청장 아닌데요. 우리 구청장님이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근데-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아니 근데 저 참 그 흥미로운데 사실은 요새 저도 저희 아내는 영어를 신청했더라고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되면은. 근데 저는 사실 신청을 못했는데 되면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원래는 드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되면 요새는 1인 출판을 사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요새 전자출판이 돈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출판사에. 네네네.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강좌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요새는 모두 다 그냥 자기가 막 책 만드니까. 네네네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구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수강을 하고 싶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약간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그래서 또 강대중 우리 원장님께서 또 그냥 편하게 짧게 네네,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이제 사용기관들이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 좀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용처 있는데 이제 학습자로 어떤 교육 듣고 싶다라고 좀 요청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못 찾겠다 그렇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좀 그 해당 분야로 이제 소위 사용처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제 영등포 관내에서 사용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영등포 좀 바깥에 있는 것도 들으실 수 있게 앞으로는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신 것들을 많이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또 구민분들,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이 본인들도 요구를 해도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강득구 의원님께서 우리 영등포 구민이신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사례가 있대요. 안양에서. 네. 우리 그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명 이상 신청을 하면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도 온라인 강좌가 한 2, 3천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포함해서 광역의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좌,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강좌, 기초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좌들을 다 열어서 이걸 털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학습하는 시대까지도 우리가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강좌를 틀 수 있도록 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 분 더. 네, 자, 우리 너무 지금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요. 자, 어떤 분? 자, 선정을 해주세요.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은옥님.
자, 유은옥님 지금 스트리밍이라 저희도 이게 라이브 생방이어가지고 자, 유은옥님. 네, 자, 유은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군지 네, 편하게 네, 자기소개. 물레동에 사는 주부 유은옥이고요. 물레동에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네네. 네. 네, 저는 김영주 장관님을 좋아하는 유은옥입니다. 아, 네. 네, 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영등포에서 시작하는 평생 바우처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방향성과 조금은 달라서 조금은 아쉬웠었어요. 뭔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이제 뭔가 미래를 저희가 계획하는 이모작, 삼모작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후반을 걸어갈 때는 사실 직장이 없을 때 내 미래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로 제 인생을 다시 계획하고 또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들을 배워서 그것들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수강을 하려고 한번 다시 이게 보니까 뭔가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세, 200세, 120세 세대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을 따야 된다? 그럼 저는 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이 4차 산업혁명에 도래되면서 내가 이 평생학습 교육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 나는 좀 신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필요한 것들이 나의 삶과 일과 그리고 나의 그런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이게 자격증 과정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영등포에서의 평생 교육이 확대와 방향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거는 이제 사실 예산은 김영주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님들이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셔서 왔지만 이런 행정에서의 그런 방향성들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를 저는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질문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김영지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요거는 김영지 의원님께서 네. 네. 이게 좀 자격증 이외의 안녕하세요. 어떤 반갑습니다. 다양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느닷없던 말이 이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평소에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거에 시험을 내가 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 평생학습 교육의 자격증이라는 거에 우리 진짜 그런 거를 고루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앞서 1인 전자 책을 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격증은 개인이 선호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해서 이 취미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제2의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취미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하려면 우선 이 강좌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렇죠? 그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은 우리가 뭐 좀 고민을 하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 구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100% 모셨어야 된다는 약간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이 구의 예산은 하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오늘 온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양성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원하는 그 MZ 세대에 맞는 그리고 또 팬데믹에 맞는 그런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저희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진짜 세 분밖에 그 질문을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이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실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영지 의원님 먼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세바스찬 이명필 사회님께서 네네. 제 과거 제가 방송통신대를 다니면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보러 왔던 자리라고 잠깐 사적인 데서 얘기했더니 그거를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방송통신대를 다녔고 농구를 했고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90%의 눈높이를 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듯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소외자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또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번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만큼 이 바우처 교육에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도 다양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끝나면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오늘 평생바우처 교육이 첫 발을 띄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께서 다양성과 전문성과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워가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오늘 좀 간단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영등포를 1등포로. 그것은 그냥 1등 하자는 뜻이 아니고 가장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평생학습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의원이시지만 영등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강덕구 의원님. 네. 이 영등포를 사랑하는 안양 만안 출신 강덕구입니다. 그 사실은 참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예산의 이유로 평생학습은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등포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시작하는 거로 이제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발점을 만들어주신 우리 탁 트인 영등포 최현일 구청장님, 그리고 이젠 영등포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영등포를 1등포로 만드는 우리 김민석 의원님 포함해서 38만 영등포 구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정주성을 높이는 영등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요.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영등포 출마 선언 기자회견 같아요. 목소리도 아주 강렬하시고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네. 자, 다음은 우리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꿈꾸는 이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배우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영등포구에 우리 두 의원님 또 구청장님 또 멀리서 응원 와주신 강덕구 의원님 앞장서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영등포구가 이 일에 제일 선도로 나가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최현일 구청장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1시간 2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30여 분 우리 구민 여러분 그 신청 평생교육 신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분도 자리를 잊어가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4,500명 정도가 이제 올해 요번에 평생교육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2배 정도 하셨고요. 영등포구가 평생교육의 시범도시 서울시 최초로 했고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평생교육 신청하신 우리 구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 지자체 평생교육의 어떤 전도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될 수 있도록 두 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양질의 평생교육 받도록 저희 구 차원에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오신 5분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희 영등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영등포에서도 정말 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저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그것들이 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요. 자, 앞으로 계속될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코로나19 시대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영등포 구민들 가정에 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행사를 맡은 개그맨 임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